당신의 배우자, 오늘도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부들이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도 배우자도 영원할 거라는 착각. 하지만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90대 노부부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92세 할머니는 말기 심장병으로 의식이 흐려졌고 95세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몸은 불편했지만 아내 곁을 지키셨죠. 당신, 먼저 가면 안 돼.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할아버지도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0대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밥도 안 드시고 약도 안 드셨죠. 나도 엄마한테 가야 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노부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뒤따르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이유 알고 계십니까? 당신도 당신의 배우자도 지금 이 순간 건강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내가 말기 환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1%가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병들어 누워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시간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68세 김영수 씨는 오늘도 계단을 오릅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거든요. 3층 숨이 턱까지 찹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쿵쿵 뜁니다. 휴,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인데 요즘 들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면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 펌프처럼 물을 시원하게 뿜어내지 못하고 쫄쫄 흘리듯이 당신의 심장도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 92세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장기간 심장혈관병을 앓으셨죠. 처음엔 가벼운 증상이었을 겁니다. 계단 오를 때 조금 숨차는 정도. 하지만 무시했고 결국 수술로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심장병으로 쓰러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 72세 박순자 씨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내가 뭘 가지러 왔더라?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거실로 돌아가는데 며느리가 물어봅니다. 어머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지?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까 분명히 말했는데 벌써 잊으셨어요. 나이 들면 건망증 심해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 더 나아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95세 할아버지도 뇌졸중 후유증을 겪으셨죠. 아내 없는 삶이 두렵다고 말씀하셨던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당신의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간병하느라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야 할 20년, 30년이 간병과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억력 감퇴는 마치 서서히 꺼져가는 전구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깜깜해집니다. 새벽 2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74세 이철수 씨가 또 일어납니다. 화장실에 가야 해요. 밤 10시에 잤는데 12시에 한 번, 지금 또 일어났네요. 4시에 또 일어날 겁니다. 옆에 누워 계신 아내도 깹니다.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에.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뇨병의 신호일 수도 있고 전립선이나 신장 기능 저하의 증상일 수도 있죠. 더 무서운 것은 수면의 질입니다. 밤에 자주 깨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회복되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치매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말기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그때 병원에만 갔어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오후 2시 70세 최미경 씨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이미 피곤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무겁고 나른합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TV 리모컨을 집는 것조차 힘듭니다.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아닙니다. 만성 피로는 심장병, 당뇨병, 갑상선 질환, 빈혈, 심지어 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도와줘. 나 지금 무너지고 있어. 중년 부부들. 대부분 20년에서 30년을 더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고 싶으신가요? 배우자의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점점 더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 저녁 식사 시간. 66세 정석호 씨는 아내가 차린 밥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좋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앞에 앉아 있습니다. 30분간 식사하는 동안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맛있다는 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고했어라는 말도 목구멍에서 멈춥니다. 부부가 무슨 그런 말까지 해야 해? 마음으로 알지. 정말 그럴까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평생 아내에게 미안해, 사랑해를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남편들은 죽음을 앞두면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녀는 결혼하면 떠나지만 부부는 평생 살을 맞대고 살아야 합니다. 중년 이후 부부 둘이서만 사는 기간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서먹하게, 불편하게, 원망하며 살 건가요? 이웃이나 친구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면서 왜 배우자에게는 가혹합니까? 배우자의 작은 단점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며 되씹습니까? 잠깐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둘째, 자꾸만 깜빡깜빡 방금 한 말도 기억이 안 납니다. 셋째,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갑니다. 넷째,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다섯째, 배우자에게 미안해, 사랑해를 말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그렇게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90대 노부부를 기억하세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내 없는 삶이 두렵다고. 당신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없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이 건강을 잃으면 배우자도 함께 무너집니다. 중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 사랑. 그것은 바로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해결책.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 아침 7시 68세 김영수 씨와 65세 아내 정혜숙 씨가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을 시간입니다. 여보, 준비됐어? 응, 가자. 손을 잡고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저기 꽃 좀 봐. 예쁘다. 그러게. 봄이 왔나 봐. 30분간 함께 걷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갑니다. 손주 이야기, 오늘 계획, 어제 본 TV 프로그램. 3개월 전만 해도 김영수 씨는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졌고 혈압이 안정되었고 혈당도 조절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부 사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함께 걸으면서 소소한 이야기들이 쌓였고 서먹했던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은 튼튼해지고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져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어 야간류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집 앞 공원 한 바퀴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20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구 저녁 식사 시간. 72세 박순자 씨와 남편 이철수 씨가 밥상 앞에 앉습니다. 맛있겠다. 고마워, 여보. 남편의 말에 박순자 씨가 놀랍니다. 결혼 40년. 처음 듣는 말이에요. 뭐? 별일 있어? 없어. 그냥 고맙다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서. 박순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나도 미안해. 그동안 짜증만 냈지.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말 한마디가 약입니다. 말 한마디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밥을 먹고 나면 맛있었어.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 미안해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3달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말을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대전 유성구 아침 6시 30분 70세 최미경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시원합니다.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반쪽을 꺼냅니다.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달콤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농축된 혈액이 묽어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일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줍니다.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늦춥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최미경 씨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로가 줄어들고 변비가 해소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부산 해운대구 건강검진센터 74세 이철수 씨와 71세 아내 김순희 씨가 함께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보, 떨려? 응, 조금. 당신은? 나도.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다립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룹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무서워서. 절대 미루지 마세요. 검진은 생명을 구합니다. 미국의 그 92세 할머니를 기억하세요. 장기간 심장혈관병을 앓았습니다. 만약 초기에 발견했다면, 만약 정기적으로 관리했다면 95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서로를 챙기게 됩니다. 검사 결과도 함께 듣고 함께 개선 계획을 세웁니다. 검진 날짜를 잡으세요.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말하세요. 여보, 우리 같이 검진 받으러 가자. 건강하게 오래 살자. 서울 강남구 밤 9시 66세 정석호 씨가 스마트폰을 거실 충전기에 꽂습니다. 아내도 따라서 자신의 핸드폰을 놓습니다. 이제 침실로 갈까? 응, 가자.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끕니다. 침대에 나란히 눕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당신도 잘 자. 예전에는 밤 12시까지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메신저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정이 넘었죠.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잠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둡니다. 침실에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10시에는 불을 끄고 눕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잘 자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피로가 풀리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야간뇨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누워 손을 잡고 잠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나중에, 내일부터, 다음 주에라고 미루며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병원 침대가 있고 후회가 있고 그때 건강을 지켰더라면이라는 한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라는 뒤늦은 사과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 길은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걷는 길입니다. 배우자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함께 웃으며 보낼 20년, 30년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그 병원. 조용한 방 안에서 90대 노부부가
마지막 순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마지막 두려움을 함께 이겨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아직 건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말기 환자들,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을 아십니까? 건강할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에만 갔어도, 그때 운동만 했어도, 그때 배우자에게 잘했더라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말하세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리고 내일 아침 함께 일어나 물 한 컵을 마시고 과일 한 조각을 먹고 30분 동안 함께 걸으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배우자가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건강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배우자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건강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건강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 사랑. 그것은 바로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을 지켜야 가정이 평온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배우자를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게 미안해를 말하세요.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부터는 잘 돌보겠다고 약속하세요. 당신의 배우자에게 사랑해를 말하세요.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고, 손을 잡고 걷겠다고 다짐하세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셨죠? 내일부터 함께 걸으면 됩니다. 자꾸 깜빡깜빡하셨죠? 오늘 병원 예약을 하면 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셨죠? 오늘 밤부터 일찍 자면 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셨죠? 물 한 컵과 과일 한 조각이 에너지를 줄 겁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해, 사랑해를 못했죠? 지금 당장 말하면 됩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이 남았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70대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게. 우리 손주들 데리고 다음에 또 오자. 좋지. 건강해야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손을 잡고 걸으며 보낼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미국의 그 노부부. 마지막 순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와인으로 건배를 하고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었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의 완성은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건강할 때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미안해, 사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아침 7시. 부부가 운동화를 신습니다. 오늘도 같이 걸을까? 그럼 평생 같이 걸어야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문을 나섭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대전의 한 식탁, 저녁 시간. 부부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맛있다. 고마워, 여보. 별 말씀을. 많이 먹어. 서로 바라보며 웃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건강검진센터 부부가 함께 결과를 듣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운동하신 것 같은데? 네, 매일 함께 걸었어요. 부럽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섭니다. 미소가 가득합니다. 서울의 한 침실, 밤 10시 부부가 나란히 누워 손을 잡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럼 평생 함께.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계신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여보, 사랑해.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함께 걷기. 하루 3번 미안해와 사랑해 말하기. 매일 아침 물 한 컵과 제철 과일 한 조각. 1년에 2번 배우자와 함께 건강검진 받기. 밤 10시 전에 잠들고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기. 이 5가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함께 보낼 20년, 30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친구도 형제자매도 이웃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모두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혼자만 건강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자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여보,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친구야, 우리 함께 걷자. 이웃님,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부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20년, 30년의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합니다. 건강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행복을 선택합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여보, 사랑해.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